넘치는 것엔 마음에도 비춰오는 것에 너감에도 우리는 반드시 복이 였어 주었다. Come on, y'all! 오케이. 자, 이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문윤희님하고 우리 권리당원 가입 요청을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창호 의원이 용의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적대적인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시지 말아달라. 어찌 보면 똥파리들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뭐 집회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애쓰고 모여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 잡다한 이재명 지지자들은 많죠. 말은 많아. 그런데 오프라인에 모여서 이렇게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열망, 그 다음에 안타까움을 담아주신 그룹은 거의 없죠. 그리고 그것이 뭐 이재명 도지사가 과외불급이다 비난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명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조용히 자신의 재판이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소심이 물론 1심처럼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재판이 전 국민의 이슈를 받고 있고, 그 검찰의 부당함,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증거 감추기 수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끄럽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야. 온라인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하고 오프라인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파워, 이슈와 그 자체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외쳐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두죠. 온라인에서는 개나 소나 다 지져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호 신문이 안희박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후속 보도, 그리고 그 파급, 자신들의 언론 보도가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1호 신문의 보도를 보고 오프라인까지 집회 활동을 한다. 자신들의 언론 보도의 그 파워를, 자부심도 갖고 자신들의 영향력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1호 신문과 컨택을 해가지고 당신들의 언론 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민주당의 친문 세력에게 해명도 요구하고 있고 항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취재 인터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에서 한번 좀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좀 언론 마케팅이 약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재판 일정은요, 7월 22일 날로 잡혀 있고요. 현재 증인 소환은 6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 측 증인 6명이고, 이재명 도지사는 증인을,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6명이 전부, 이재명 도지사의 반대편인 검찰 층에서 신청한 증인들이랍니다. 그 6명은 누구냐면 윤기천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고요. 당시 검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뭘 조사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윤기천 비서실장이 당시에 했던 일은 그 형님 그 정신 질환 상태와 관련해서 형님이 그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죠. 괴롭힌 거에 대해서 성남시에 근무하는 7급, 8급 공무원에 대해서 이 현재 피해 사례라든가 형님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서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이 취합한 것을 보건소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윤기천 비서실장이 했다고 해요. 당시에 공무원들의 그 진술서에는 이재명 형님의 그 폭언이라든가 정신 불안 상태가 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현재 뭐 윤기천 비서실장은 뭐 강력한 이재명 도지사의 측근인 것 같아요. 성남 FC 팀에 거기에 그것도 맡았고, 뭐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감사로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인들은 이재선 형님의 사무실 직원 1명, 그 다음에 이재선 형님의 지인 2명, 그 다음에 이재선의 사촌, 그 다음에 서울광역시 정신센터장, 이렇게 윤기천 비서실장하고 총 6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증인들의 파급력이라든가 뭐 중요도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윤기천 비서실장에 대해서 약간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뭐 이재명 도지사 측은 검찰의 이런 증거 감추기 이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좀 방어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증인들의 신청에 대해서 뭐 거부를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시간 끌기, 지연작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재판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재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치 공격이 가해질 것인데 언젠가는 한 번은 사법적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를 하거나 이재명의 이런 선거법,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런 고발을 좀 취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한 번은 계속적인 정치 이해 반대 세력들이 이재명에 대한 이런 공격들을 감행해 올 건데 어차피 맞을 매 미리 당겨서 맞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런 사법 공격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기로 했죠. 그래서 현재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재판부가 증인들을 이렇게 다 받아주는 게 오히려 앞으로 있을 논란, 증인들을 또 배척하거나 증인들을 안 받아주면 재판이 또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반대 측에서 계속 공격이 올 것이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 증인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줄 테니까 신청 한번 해봐라, 다 들어줄 테니까 하면서 다 들어주고 정치적으로 이 사법 재판을, 이재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사법적으로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 긍정적인 전망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또 재판관이 또 전형적인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재판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끄럽게 하고 해명하고 검찰들의 공명정대함, 비상식성을 규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닌데 연속적인 일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왔죠. 뭐 킴 베이싱어라는 뭐 동물단체 보호단체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명 도지사를 좀 찾아온 것 같아요. 뭐 개 식용이라든가 동물 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 개시장을 철폐를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개 잔인한 그런 살육 방식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뭐 감사를 표시를 했죠. 뭐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대놓고 개 식용을 반대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반대 공격에 또 시달릴 텐데, 그런데 또 슬기롭게 답변을 하셨죠. 뭐 강요를 하기보다는 이런 개 사육업자 이런 분들에게 권장을 하고 존중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뭐 한국에 어떤 이런 걸 강요하고 개 식용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강요하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동물의 해방 노력을 위해 그런 물결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절충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게 동물적인 동물 보호 관련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이런 유한견,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절반 이상 2천만 명 이상이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표심 확보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된 것 중에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삼성의 그 국민연금
이재용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면서 거의 4조 가까운 이익을 봤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뭐 6,700억 가까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거를 트위터로 링크를 건 거죠.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현재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그런 반도체 수출 규제, 무역 규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뭐 이재용이가 일본에도 갔다 오고 해서 이재용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또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재용을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출까 하는 좀 걱정도 드네요. 타이밍이 좀 그렇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용의 역할이 또 필요한데, 이재용이가 또 헤쳐먹은 돈이 4조 원 된다고 하잖아요. 자, 4조 그러면 감각이 없잖아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9,999억, 9,999만 9,999원에 1원이 많은 거예요. 그게 1조죠. 그것이 4개야. 9,999억, 9,999만 9,991원. 이만큼 많은 부당 이득을 차지했다. 그리고 6,70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이재용이가 인마이 포켓했다 이거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약간 주춤한 시기적으로 반도체, 일본 이런 문제가 좀 커져서 약간 좀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입장 표명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뭐 최고위원회를 경기도 화성에서 했었죠. 거기에 뭐 경기도 화성 반도체 소재 평가시설의 동진 세미캠인가요? 여기 와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해찬 대표하고 그런 방진복인가요? 입고 막 둘러보는 그런 사진들이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그리고 일본의 이런 공격들이 불공정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자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현재 긴장된 상태일 건데, 이렇게 민주당 대표랑 같이 현장을 점검해 주고 나름대로 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삼성 이재용의 처리 방안, 이거에 대해서 또 오늘 또 트윗을 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 또 걱정 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나쁜 놈은 처단해야 되는 게 공명정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뭐 철학이니까 저는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걱정이 되죠. 이순신 장군의 12척까지 거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일본에 좀 꿀리지 않으려고 약간 좀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한민족의 자존심을 좀 세우는 측면도 있지만, 또 경제는 또 냉정한 것이죠. 냉혈한 것이 또 경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오판을 또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불매운동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것, 이것도 수십 년 경제 애속, 일본의 경제 애속, 부품 애속, 이런 것을 한번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또 암행어사, 67명인가 68명 전문가 그룹을 조성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관행, 그리고 부정부패, 적폐, 이런 현장을 암찰, 암행어사로 감찰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시민 감시관을 또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세무하고 관련해서 약간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철학이니까 응원을 좀 보내야겠죠. 그리고 악의적 기술 탈취, 중소기업의 악의적 기술 탈취를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기술보호 데스크를 설립을 했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횡포가 엄청나게 컸죠.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특허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일단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품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문서, 이런 저작권 이런 것을 다 뺏어가 가지고 대기업이 공짜로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악의적으로 탈취하고 이런 것이 만연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 탈취 같은 것들이 이런 연구 인력들, 중소기업의 어떤 자생적인 기술 개발 노력, 이런 의지, 이런 걸 다 꺾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트위터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중소기업인들의
원망이라든가 하소연들이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에 많이 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조만간 어떤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의 이런 기술 탈취, 중소기업의 악의적인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기술보호 데스크를 가동하겠다,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한일 간의 이런 반도체 무역 경쟁, 그다음에 이런 마찰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경기도인데, 이재용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또 밝히다 보니까 재판이 2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용이가 재판에 반드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도 들고 걱정도 드는데, 오히려 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전 국가적인 문제, 특히 경기도가 반도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일본과의 이런 무역 마찰, 어찌 보면 이런 일본과의 무역 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고 정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설선해서 어떻게 정부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걸 수도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일본하고 뭐 친하게 지내보자, 일본하고 어떻게 정치는 정치고 일본 문제는 일본 문제다, 이렇게 겉다리를 짚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일본과의 이런 입장차에 태클을 거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하고 어떤 보조를 좀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뭐 중소기업 이런 기술 탈취라든가 삼성에 굴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 재판 과정에 삼성이라는 이런 거대한 기업, 그리고 이에 세력, 토건 세력들, 이런 입김들이 재판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무역, 이런 반도체 문제가 삼성의 이런 현재 비상 상황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삼성이 이재명 재판에 개입할 정도의 여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일본과의 마찰이 이재명 이 재판에 삼성의 입김을 줄이는데 영향을 좀 미쳐서 안도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이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문윤희님, 손가락 혁명군의 전사 우리 문윤희님도 이재명의 이 승리,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대권 가도까지 가는데 우리 문윤희님도 그런 욕설, 그런 공격적인 스탠스는 똥파리에게 좀 해주시라. 똥파리에게 하셔야지.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언니 안 그래요. 우리 언니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 얼굴은 모르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판이 아마 휴가 전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한 1,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날씨가 더운데 예입자고도 좀 빨리 띄워주시고, 안희박김 이 동조 세력들이 한번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는데 이 전파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 그리고 다들 오프라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노가리 까기는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최식님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의 그런 노고, 희생에 대해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꿈, 정치적 야망이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가입 하셔가지고 당내 입지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꿀리지 않는 당내 세력이 한 56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57만 명. 이 다수일수록 그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 똥파리들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해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 똥파리들이 좌지우지 해버린다는 거죠. 당내 의견, 이런 정책 결정권, 이런 인사 결정권, 이런 추천, 이런 여론 동향을 이런 똥파리들 몇천 명이 이런 향배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이재명 지지 그룹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똥파리들의 준동이 먹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재명을 돕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재명을 돕는 방법. 그 중에서도 온라인에서 이재명의 업무를 퍼나르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의 억울함, 이런 정치적 위기, 사법살인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힘을 합쳐서 규탄하는 것이 오히려 20배, 100배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 파이팅 파이팅!